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유빈, 유리. 정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 있는 근현대사 건축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현대사 건축물 중에는 일제강점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물들을 네거티브 문화재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구 서울시청도 네거티브 문화재이자 근현대사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구 서울시청과 같은 근현대사 건축물을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현대사 건축물이 굴욕과 아픔의 역사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현대사 건축물을 청산하기보다는 보존을 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근현대사 건축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사 건축물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러 가실까요? 덕수궁 중명전은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근현대사 건축물입니다. 이곳 중명전은 1901년 지어질 당시 덕수궁의 황실 도서관이었습니다. 일제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곳은 역사의 주무대가 됩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 그리고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결정한 곳, 모두 중명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명전은 일제강점기 직전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가 모두 서려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중명전은 현대인들에게 국권 피탈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는 전시관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만약 이곳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서울의 번화가 중 하나인 명동에 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인 명동예술극장으로 가보실까요? 명동예술극장은 1936년 명치자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습니다. 명치자의 명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해를 기리는 것이라 이름부터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일본이 한국에 극장을 지은 이유는 일본의 연극이나 영화를 한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일본에 대한 친숙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명동예술극장은 일제의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이지만 한국 근대예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 교향악단 연주회와 해방 후 첫 한국 영화가 이곳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명동예술극장은 옛 명성을 이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열정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송악동. 이곳에는 아픈 역사를 그대로 보존한 홍해문이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조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일본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나누기 위해 홍해문을 만들었습니다. 홍해문 공사에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됐는데요. 현재까지도 터널로 보존돼 옛 정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포항시 남부 구룡포에 위치한 가옥거리입니다. 약 100년 전 가가와현 어부들이 일본에서의 어획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구룡포로 이주해왔습니다. 이후 이곳에 가옥거리가 형성되어 최대 번화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구룡포는 동백꽃필무렵과 같은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되며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였던 일제강점기의 유산들을 마주하는 건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근현대사 건축물은 단순히 아픈 역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근현대사 건축물은 과거의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역사자원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세대에게 비극의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역사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근현대사 건축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며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마주한다면 우리는 분명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